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는 이제 난자체치와 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동결은 한 개가 나왔고 이제 나머지를 잘 수정을 시켜서 이제 이식을 하기로 했죠. 저는 이 이식하기 전까지 그 배아 관찰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이유는 그냥 미련이 없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차수부터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꼭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배아 관찰경을 신청을 했는데 후회는 없어요. 진짜로 그 배아 관찰경을 한다고 해서 뭐가 더 좋고 이런 거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영상이 찍히는 거고 또 그 사진을 난임 환자인 저한테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요만한 기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식날이 정해진 거죠. 저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난소가 붓는다거나 복수가 찾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 덕에 신선을 이식할 수 있었죠. 원래는 신선은 3일차께 2개, 5일차를 하나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제 날짜가 오래될수록 조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 때문에 35세 미만이기 때문에 3일차 2개나 5일차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단 저는 3일차 2개를 선택했어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개보단 2개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엔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선택한 건 그랬는데 그때가 마침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선 4일차를 하게 된 거예요. 내심 되게 좋았어요. 5일차 2개 넣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확률이 더 좋아지니까. 근데 주말이 걸려서 뭐 아무튼 그래서 4일차를 2개 넣게 돼가지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저는 이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난자 채취에 비해서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아주 정말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카테터 같은 거를 이제 최영 선생님이 넘겨받고 이제 아래를 통해서 넣어주셨어요. 넣고 나서 좀 누워있으라고 해서 그 상태로 이제 바로 그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이동을 했고 선생님께서도 잘 넣어줬고 이제 넣어준 초음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식된 배아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식은 진짜 간단하게 너무 초스피드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 체감상에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냈고 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두유랑 샌드위치도 받았죠. 그러고 이따가 이제 집에 갔답니다. 기분은 어땠냐면 되게 설레고 뭔가 얘네들이 잘 안 잡아주면 성공할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이 자동으로 느껴지지만 아니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아. 나한테 그런 행운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막 계속 마음을 계속 실망할까봐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식한 날 뭐 저는 눕거나 그러진 않았고 바로 소고기를 먹으러 갔죠. 그래서 소고기를 엄청 맛있게 먹고 또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좀 걸어야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가지고 착상도 잘 된다 그래서 저는 누워있기보단 좀 걸었고 그렇게 계속 아닌 척을 하려고 아주 평상시랑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 중간에 약간 배가 쿡쿡거리거든요. 그때는 살짝 누워있기도 했고요. 뭐 걸으면 거의 10,000보?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려고 되게 노력했고 때마침 제가 조카를 한 일주일 동안 봐줬어야 됐어요. 동생네 부부가 다낭을 놀러 가면서 이제 제가 조카를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카가 그때가 돌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15개월 이렇게 안아줘야 되지 걔랑 같이 어린이집 등원시켜야 되지 이랬기 때문에 더 뭐 제 이식한 거에 신경을 쓸 새가 없었어요. 오히려 동생 부부가 다낭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수희 이거 안 되면 좀 미안할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제가 원래 그 수많은 임신 시도 배란 유도를 시작하면서 진짜 잉태기의 노예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딱 시험관을 하면서 마음 먹은 게 하지 않겠다. 절대 테스트기를 하지 않겠다 했어요. 정말 막 배란 유도했을 때에도 수많은 그 혼자서 그
착하게 빠져 있는데 시험관을 했으니 얼마나 착하게 빠져 있었겠어요. 전 오히려 조카를 봐주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조카를 봐주지 않았다면 더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조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잊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픽업날까지 저는 임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차 픽업 날이 왔어요. 1차 픽업 때까지 진짜 임태기를 안 하고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테스트기 해보셨어요? 해서 아니요 안 했어요 라고 하니까 일단 피검사 할게요 하고 피검사를 하고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안 만나 뵙고 피검사만 하고 나왔고. 과연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어. 피가 안 나오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왜 피가 안 나오려고 했을까? 아무튼 검사 결과는 아마 1시 이전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마리아에서. 최수희님 1차 피검 결과가 나왔어요. 860대로 임신인 걸로 나왔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았어요. 네? 임신이에요? 확실한 건가요? 이랬죠. 그때 네, 지금 원래는 첫 피검을 10일차에 하는데 지금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된 건데도 수치가 꽤 안정적이고 좋아서 임신인 게 맞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확실히 임신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랬더니 네, 축하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막 뭔가 기쁘고 막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또 엄청 검색을 시작한 거죠. 피검사 860점대. 왜냐면 또 자궁이 임신인 건 어떡하지? 아니면 고산한 자면 어떡하지? 이제 한번 유산을 겪었기 때문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피검이 있은 후부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임태기의 노예가 됐어요. 이게 계속 진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궁의 임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임태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점점 진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일주일 후에 2차 피검, 그러니까 16일차에 2차 피검을 했어요. 피검을 똑같이 하고 나왔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근데 2차 피검이 4,449점이라고. 아주 잘 컸고 이제 주수대로 초음파를 보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때서야 아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임신은 확실하구나 이런 게. 이제 유산만 안 되면 되는 거구나. 결론적으로 저는 신선 4일 배양 2개를 넣어서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4천 훨씬 넘는 사람들도 있고 4천보다 아래인데도 쌍둥이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러다 이제 5주차에 검진을 갔는데 초음파를 보니까 아기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심장소리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늘 4주 6일이라서 빨랐는데도 잘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단태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도 지금은 단태하긴 한데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 늦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수치가 조금 높아서 쌍둥이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정말 쌍둥이면 좋겠다. 저는 근데 원래 20대부터 쌍둥이를 갖고 싶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시험관까지 하려고 난임이 됐었나? 참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쌍둥이를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다음 차수에 보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 확진 2일차예요. 겨우 어제 밤에 엄청 잠을 잘 잤는데 아이스팩으로 하니까 열은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찾아보니까 수액을 맞으면 확실히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남편이 예약해줘서 수액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못 갔죠. 그래서 그 다음 차에 갔는데 7주차에 갔는데 아기집이 그때 2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맨날 그렇게 쌍둥이를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건 한 번에 됐다는 거. 그러면서 아쉬웠던 건 나는 왜 2년 동안 시간을 버렸는가. 물론 그 사이에 유산이 돼서 더 시간이 길어진 것도 있지만 그냥 일단 그래도 인공수정을 제가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작 시험관 할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냥 시험관을 빨리 했다면 이라는 되게 뭐 어차피 소용없는 이야기지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7주차에 아기집을 2개를 보고 쌍둥이 임신을 확인받았어요.
더 길게 갈 거라고 예상도 했었고 기대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려고 되게 애썼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쌍둥이 임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시험관을 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해왔던 걸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근데 결코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조카를 봤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아니 조카가 제 배 위에서 그렇게 뛰어노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응? 착상을 해야 되는데 조카가 제 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데 안 되겠구나. 이거는 뭐 아무리 센 애들이라도 붙어있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 자꾸 이모배 때려! 너 자꾸 이모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길을 막아? 이모배 그렇게 밟으면 안 된댔지. 진짜 이모배에서 그러지 말아줘. 왜 그래? 이모배 해야 하는데. 자꾸 이모 배만 공격해 지금. 뛰어들지 마. 진짜 뛰어들지 마. 이모 얘기했어. 그래서 마음을 비운 것도 있었고 일단 이식하기 전에 했던 노력을 보자고 한다면 음식이에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굳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까지 하지 않았던 추어탕도 먹었고요. 소고기 엄청 열심히 먹었고 심지어 안 먹던 장어도 먹어봤어요. 이거 3개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냥 먹고 싶으면 밀가루도 먹긴 했지만 이렇게 3개를 진짜 열심히 먹었고 이식 전날 저는 솔직히 임신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 혈액순환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배에 자극이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식하기 전날은 마사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이 시험관을 해서 아기가 이 배아가 착상이 잘 되려면 일단 혈액순환부터가 제일 잘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받던 거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해서 급하게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전신으로. 내일이 이식날이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이제 부항도 뜨고 막 마사지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정말 혈액순환이 되고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이식을 한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런 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식 전날 마사지를 받은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글도 되게 많았어서 저도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식한 날부터 또 열심히 소고기도 먹고 그리고 뭐 안마의자를 하면은 이제 뭐 덜덜덜거린다 그래서 뭐 안 하는 분인데 저는 그냥 혈액순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마사지 그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안마의자도 매일 하고 걷기도 그래서 매일 했던 거고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음식 열심히 먹었고 소고기, 장어, 추어탕. 장어를 이틀 내내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었고 엽산 많이 먹었고 마사지, 안마의자 마사지 그리고 이식 전날 마사지 그게 가장 큰 변화였고 또 조금 더 보태보자면 제가 원래 손발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양말 신고 있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자. 내가 지금 뭐 조카도 봐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양말이라도 신어보자 하고 저녁마다 잘 때 양말을 신고 잤죠. 정말 그게 다였어요. 근데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건 이식 전날 마사지 그리고 이식 후에 신경 안 쓰고 단백질 음식 많이 먹고 걷는 거 정말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정말 좋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해보실 분들은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글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뜨거운 물이거나 뭐 찬물이거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고 딱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부분 혈액순환 이런 것만 진짜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제 7주, 8주,
9주 계속 초음파를 보고 애기들 심장이 뛰는 걸 확인을 하고 계속 불안했어요. 갈 때마다. 그 초음파를 보려고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또 선생님 표정이 안 좋을까봐, 선생님이 말하는 게 머뭇거릴까봐.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계속 잘 커졌고, 그 난임병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제 크리농겔 질정을 계속 넣었거든요. 아니, 너무 귀찮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황체 호르몬을 넣어야 아이들이 잘 있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넣었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전 임신의 유산이 됐고, 지금 유지된 차이가 있다면 그런 처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왠지 그거가 아이를 매 주가 지날 때마다 그 질정이 우리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병원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코로나를 걸리면서 그 약이 모자란 순간이 있는데 가족분이 와서 타가야 된다고, 타서 꼭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남편이 가서 타오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찌꺼기도 나오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짜증나고, 또 그걸 넣고 또 10분 동안 뭐 아무것도 더 누워있으라고 하니까 진짜 귀찮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이를 잃는 것보다 나으니까 내가 좀 고생해서 그래 내가 할 테니까 건강만 해라,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저는 상봉 마리아에서 시험관을 시도한 게 잘 돼가지고 쌍둥이 임신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난임 브이로그가 아니라 쌍둥이 임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그렇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려고 유산도 했었던 건가,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그렇게 쌍둥이를 노래 불러서 결국엔 쌍둥이를 갖게 되려고 난임의 세월을 보내고 시험관까지 하게 돼서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쌍둥이를 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보다 더 힘든 난임의 기간과 저보다 더 힘든 유산을 겪으신 분들도 너무 많겠지만 그냥 저는 꼭 찾아와 줄 거라고 믿어요. 아기 천사가. 그게 몇 회차가 됐든 몇 번의 유산이 됐든. 그리고 아주 나중에 정말 임신이 됐을 때 이러려고 이랬구나 라고 할 만큼 귀한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한 아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난임 때문에 속상하고 울고, 정말 혼자서 많이 울기도 울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절대 공감하지 못할 날들을 보내고 있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오길 바라고, 또 임신하신 분들에게는 슬픈 유산이나 이런 게 소식이 없길 바라고, 그렇게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서 모든 아기를 갖고 싶은 분들이 순산하는 그날이 다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저의 쌍둥이 임신을 하고 짧은 기록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허접하고 특별한 정보가 없는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나타나도록 할게요.